안녕하세요. 최원현입니다. 오늘은 농지연금용 농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구독자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함께 물건을 찾고 함께 임장도 다녀오고 그리고 실제로 농지증을 받고 입찰까지 한 그 물건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볼까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물건은 저희가 이제 낙찰하는 데는 낙찰은 되진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정말 배울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저기 구독자분과 함께 여러 가지 공부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구독자분께서도 현재는 여러 가지 물건을 스스로 분석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이 쌓여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농지연금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 일단은 토지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목이라든가 용도 지역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당연히 농지연금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농지연금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로 많고 많은 부분을 공부하고 있고 하지만 이 다른 연금에 비해서 농지연금만이 갖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연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제 주위에도 정말 꼭 필요하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이 드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확신이 드셨다면 토지 경매를 통해서 농지를 일단 찾아야 되겠죠. 찾고 중요한 거는 이 물건 분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 분석 안에는 경매에 대한 기초 분석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 기본적인 토지 분석, 당연히 지역이나 입지 분석,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한 분석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공유드린 영상이라든가 블로그 글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좀 습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권리상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은 조금 공부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기초가 되어야만 안정적으로 내 물건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가격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경매를 통해서 농지연금용 농지를 찾는 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없으면 사실 그 방법 역시도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가격적인 장점이 있어야만 우리가 어, 그 농지연금용 농지를 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감정가, 실거래가, 공시지가 또는 공시지가의 지금까지의 변화, 그다음에 은행 감정가와 같이 준비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공시지가와 비슷하거나 그 아래인 농지가 가장 농지연금용 농지에 가장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감정가의 90% 정도에서 우리가 연금용 농지는 담보 평가가 되지만 일반적으로 감정가는 공시지가의 1.6배에서 1.8배가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받는다면은 확실하게 이득이 되는 그런 물건을 찾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을 꼭 찾아야 된다는 거고 당연히 임장 다녀와야 됩니다. 그래서 경작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도로가 또는 현황 도로라든가 지적대상 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변 토지와의 관계는 어떤지 입지 조건, 지역 발전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경작에 대한 협의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본인이 경작을 할 거다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이런 협의를 할 필요가 없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그 지역 주민의 도움을 받아서 그 경작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 협의를 좀 잘 하셔야 되고요. 사전에 협의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정도에서 문제가 해결됐다면 바로 입찰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농지증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나 이 농지증을 준비할 때 좀 반려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 경영계획서, 농업 경영계획서를 잘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또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찰 준비하고 경매장에 실제로 입찰을 해야 되고, 만약에 낙찰이 됐다면 소유권 이전을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떤 실제로 이제 내 땅이 됐으니까 경작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거는 농업인이 되기 위한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때 어떤 농자재의 구매 영수증이라든가 어떤 뭐 어떤 씨앗에 대한 어떤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좀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농업인 자격 갖추기를 바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지대장을 등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물건을 내 소유로 만들고, 그 다음에 필요로 한 농업인 자격을 갖추고 영농 경력을 쌓게 되는 이런 준비를 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이런 과정을 저희 구독자분과 함께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가면서 어떤 토지나 농지연금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실제로 이 과정을 쭉 거쳐서 입찰을 하고 경매장 입찰까지도 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한 번씩 이런 순서 또는 이런 좀 익숙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 나가시기를 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해결된다면 스스로 이제 어떤 농지도 분석할 수 있고 매입할 수 있고 농업인이 될 수도 있고 영농 경력을 쌓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농지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에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평택이라는 점은 제가 어떤 지역 분석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 평택을 중심으로 해서 화성 또는 천안, 아산, 이런 용인,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큽니다. 즉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는 인구가 밀집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 핵심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많아질 수 있는 지역에 농지를 사야만 앞으로 우리가 농지를 매입하고 나서 농지의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고, 급등하지 않더라도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평택이란 지역을 우리가 선정을 해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650평 정도의 농지이고, 그 다음에 답이고, 그러니까 논이죠. 그 다음에 감정가 3억 3천 정도인데 최저가가 50%인 49%인 1억 6천에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폐찰이 됐습니다. 그런데 폐찰된 그 응찰이 저희들 포함해서 2명이 됐는데, 저희들보다 높게 쓴 사람이 76%, 감정가의 76%씩이나 높게 썼습니다. 저희는 한 61% 정도를 구독자분과 상의를 해서 썼는데, 이 정도면은 적절하거나 아니면은 지역적으로 너무나 좋은 입지에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61%를 우리가 썼지만 76%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폐차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76%를 쓴 사람은 이 농지를 정말로 어떤 목적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소유에 대한 의지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분들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폐차를 했지만, 그 과정에서 농지를 찾고 물건 분석을 하고 권리 분석을 하고 임장에 다녀와서 분석도 하고 경작에 대한 협의도 하고 농지증에 대한 발급도 받고 경영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습득을 하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은 그 구독자분께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됐을 때 앞으로 계속해서 본인의 어떤 물건이라든가 본인 어떤 가족들의 물건들을 또 찾아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정말로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물건에 대해서 지역 분석을 해보면 이 지역이 너무나도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별표로 표시된 이 지역이 우리가 찾고 있는 농지인데 그 주변에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주거 지역, 그러니까 이제 평택 저기 화양 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있는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상업지역이 그 공장지역 또는 상업지역이 포진되어 있는 그 사이에 있는 농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이렇게 갈색으로 표시된 계획관리 지역에 접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노란색으로 표시된 주거지역과도 그렇게 멀지 않고 500m 내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 역시도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도시개발이 이렇게 수립되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은 지금의 모습이 아닐 거라고 저는 감히 판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농지인데 바로 인접해 있는 이 부분이 지금 도로가 되겠고요. 도로하고 지금 접해 있지 않은 맹지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520번 농지, 이 농지가 바로 도유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맹지이긴 하지만 경작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작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농지연금용 또는 뭐 경작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 도시개발 사업에 너무나 인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토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이 토지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디스코라는 앱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 일단 소유 구분에서 공유인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맹지이고 농림지역인 농지입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상에서 보면은 일단 포함되는 거는 농림지역이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농지연금을 신청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공시지가의 변화율을 보면은 지금 평당 23만 5천 원 정도가 되는데 19년도부터 나오긴 했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라는 거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길게 보면은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물건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큰 물건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토지 이용 계획에서 뭔가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우선은 지금 토지 이용 계획에서 지역 지구 등의 지정 여부, 그 다음에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 시행령에서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데 농림지역이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가축 분묘의 관리 및 이용에서 법률에서 가축 사육 제한구역이고 농업지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도시계획인데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뭔가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도 이제 그 세워질 그런 계획이 잡혀 있고 왼쪽이 바로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아까 평택 화양 도시개발 계획구역이라는 점이고요. 물론 이 부분에는 아직까지는 도시개발이나 이런 지구 단위 계획이 없지만 이 부분이 너무나 크게 큰 규모로 그 주택 단지 또는 아파트 단지가 이제 세워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형태의 땅 모양 그대로 또는 농업구역, 농업진흥구역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농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관리 지역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땅 역시도 도시화가 되는 그 과정에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독자분과 함께 한 농지를 어떤 과정에 거쳐서 우리가 분석을 해왔고 그 입찰까지 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물건을 분석하고
공치증을 받고 낙찰까지, 입찰까지 하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